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처 정경심 씨를 추가 기소합니다. 검찰은 정경심 씨에 대한 수사가 일단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번 주에 조국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조국 정경심 부부 수사 상황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일단 정경심 씨가 그동안 뭐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한 8월부터 27일부터 따지면 꽤 되죠. 이제 오늘 구속 만료일이 돼서 추가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범죄 혐의가 꽤 많지 않습니까? 뭐 11가지에서부터 14가지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일단은 이제 그 정경심이요. 구속되고 이제 그 20일 수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사를 별로 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경심이가 시간 끌기 전략. 예. 그다음에 그 모르쇠 전략. 예. 아예 뭐 불출석한 게 4번이고요. 예. 나머지 출석했을 때도 그냥 몸이 아프다고 도중에 중단해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인 수사 성과는 없어도 그러게 기존의 그 증거들이 워낙 차고 넘치가지고 혐의는 이제 그 몇 가지가 늘어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에 구속영장 할 때는 11가지였죠. 예, 11가지. 근데 그게 오늘 기소하면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게요. 바로 이제 그 WFM 있죠? 예. 그 주식을 이제 그 횡령한 데 있잖아요. 그렇죠. 조범동 씨. 예, 조범동 씨. 오촌 조카가 72억 횡령으로 이제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 중에 WFM에서 가져온 10억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경심한테 흘러갔다. 그래서 이제 WFM 돈 10억 횡령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코링크 P라고 있잖아요. 예. 사모펀드. 예. 거기에 이제 동생 이름으로. 예. 정경심이가 이제 동생 이름으로 허위로 컨설팅 해준다고. 맞아요. 계약해가지고 이게 매월 얼마씩 해서 1억 5,700만 원. 예. 1억 6천 정도 되죠? 예. 이 부분 등의 횡령이죠. 예, 이것도 이게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명 주식 있잖아요. 예. WFM 주식을 12만 주 예. 실물로 사갔는데 그 동생 집에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예. 차명. 예. 이거는 이게 공직자 윤리법을 어긴 거죠. 주식 투자하는 건. 이런 데 이거 한 3가지 혐의가 추가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14가지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게 그 지금 검찰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다소 미흡했다 할까? 미완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검찰로서는 조사할 것은 다 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씨가 아프다고 핑계대고 수사에 협조를 안 했고 또 수사를 받아도 뭐 펀드 관련 이것은 조범동이가 다 했고 나는 오히려 피해자다 하고 또 뭐 증거인멸 이런 것들도 그 김경록 씨가 다 한 거다. 표정장 그 조교가 만든 거지 나하고는 관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미흡 안 했다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경심이 말은요, 더러나 만하게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게 객관적인 물적 증거 아닙니까? 예. 물적 증거. 그렇죠. 그럼 그게 이게 제일 김경록 중요하죠. 씨, 예. 한두 씨네 김경록이가 다 했다고 하면 다 한 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이미 정경심이나 조국이 관여했다. 이런 게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조범동이가 다 했다나 피해자다 하면 이게 그게 됩니까? 이미 주고받은 문자나 모든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오히려 이게 조범동이보다는 정경심이가 몸통에 가깝다. 이런 게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증거를 검찰이 이미 수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사가 미흡하다기보다 우리 이게 영장보다 한 3-4가지 늘어난다면 훨씬 이게 그 성과는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정경심이 기소해도요. 예. 끝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조국하고 공범되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WFM 주식 12만 주 싸게 받은 거 있죠.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7천 원 하는 걸 5천 원에 2억 4천 싸게 받은 거 있잖아. 이런 부분이 이게 조국이를 뇌물로 지금 검찰이 엮으려 하거든요. 그럼 이게 정경심도 뇌물의 공범이 돼요. 옛날에 그 경제 공동체처럼. 그러면은 기소를 해도 또 정경심을 불러서 소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새로운 혐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늘 2억 4천을 뇌물로 정경심을 바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게 그는 조국이 타겟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조국이 왜 그날 2억 4천 주식 살 때 청와대 ATM기로 5천만 원 보낸 거 있죠. 예. 그 중에 4천만 원이
그 주식사한테 들어갔다. 예, 이게 그런- 오늘 단독 보도 아닙니까? 예, 보도가 나왔다. 예. 그렇다면 이게 그 조국 뇌물 부분에 정경심의도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의는 또 한 번 더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옛날에 그 사문서 위조로 기소됐죠? 예. 그 다음에 오늘 한 14가지 기소하고 또 이게 조국이를 뇌물로 엮을 때 그때 또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이런 사안이죠. 그러나 정경심 씨 변호인이 18명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은 정관예우 이거 없애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다 특수부 출신이고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다 전관들이던데요. 그건 괜찮습니까? 삼성그룹의 이재용, 예. 이재용도 이게 13명입니다. 아, 이명박 대통령도 가장 많을 때가 13명이고 지금 이게 많이 줄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가장 많을 때가 7명이에요. 예. 근데 역대 가장 숫자도 많으면서 화려합니다. 뭐- 숫자도 이게 18명 제일 많죠. 예. 부인만. 그럼 이게 조국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조국도 선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게 그 검찰 수사는 전부 이게 특수부 중앙지검의 부장 이상. 예. 이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법원은 좀 또 이게 부장 판사 이상. 본인들이 8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협의회 회의할 때 가장 주제가 정관예우 건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들은 최고의 정관으로 다 샀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비용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18명이면 한 명당 5천만 원, 성공해서 1억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조국이 신고재산도 많지만 차명재산이 차명재산도 이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 실물하고. 예. 그래서 이게 변호사를 얻나 했더니 뭐 숨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이렇게 제목을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뜻은 아니고 이봉규 TV에서 예. 일단 이게 그 18명의 변호사비 예. 이런 것도 이게 주식이 또는 이게 상속재산이 차명도 많았기 때문에 그 의혹을 제가 제기한 겁니다. 근데 뭐 정경심은 현금만도 뭐 37억인가 예. 6억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뭐 변호사비 대구도 얼마든지 남겠죠. 근데 그 돈이 얼마나 더 주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차명. 그럼 결국 정경심 씨는 검찰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화려한 이 변호인들이 있으니까 재판에 가서 다투겠다. 뭐 검찰하고 기네 아니네 이렇게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 물론 이제 법원의 29부 있잖아요. 예. 중앙지법 29부의 기존의 사문서 위조 있잖아요. 예. 동양대 표창장 그 재판부에서 이게 병합해서 재판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대 예를 보면 최순실, 최서원 있잖아요. 예. 이화여대 하나 가지고 이제 이거 3년 실형 받았거든요. 근데 정경심에는 뭐 입시 부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추가되는 게 WFM의 10억이나 코링커피 1억 6천 합치면 10억이 넘잖아요. 근데 보통 횡령은 5억이 넘으면 특경 바로 이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상 아주게 가중처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량이 10몇 개가 병합이 되면요. 상당히 그 형량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 걸로. 본인에게 뭐 또 아픈 거 핑계 대가지고 뭐 뇌가 안 좋다. 또는 이제 그 안과 뭐 눈이 안 좋다. 이렇게 보석 청구하려 하지만 형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보석 청구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구속 적부심도 어차피 안 될 거 청구 안 했잖아요. 청구한다는 소리만 있었는데 안 했죠. 안 했대요. 저는 이게 보석도 어렵다 이래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좀 상당히 형량이 높을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뭐 지금 저 10억만 하더라도 뇌물 거기에다가 뭐 지금 당장 나온 거 아까 코링크피 허위 컨설팅 그것도 1억 6천. 예. 되게 1억만 넘어도 뭐 형량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입시 비리 최순실만 이제 이거 실형 3년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만 있습니까? 아까처럼 횡령도 이게 10억이 훨씬 넘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또는 이제 동양대 표창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뭐 서울대 인권법센터라든지 또는 이제 키스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딸 아들 다 이게 입시에 사용한 거 아닙니까? 예. 상당히 그 형량이 국민 여론에도 안 좋고요. 형량이 높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최소 통상적이면 최소에 10년 가까이는 넘는 최순실은 이게 20년이 훨씬 넘잖아요. 따지보면 제가 보기는 이게 10년은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건데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핵심은요. 결국에 뇌물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네, 그게 왜냐하면 제일 이게 중요하겠네. 뇌물은 1억만 넣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그러니까요. 뇌물이 예. 10년 이상이죠. 예. 근데 그 정경심이가 공무원이 아니라도 남편하고 예. 남편하고 이게 공범이 되면 뇌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뇌물죄가 적용되느냐 하고요.
그다음에 조국이 중요한 게 웅동학원이 있어요. 웅동학원이 100억대 허위잖아. 이거는 10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억대 허위 소송에 배임이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 이 자체로만 가지고도 이게 10년이 넘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그 최종 형량은 뇌물하고요. 예. 그다음에 웅동학원 100억대 허위 소송이죠. 예. 여기에 좌우되는 게 더 법리적으로 보면 가장 무거운 겁니다. 어쨌든 조국 부부가 상당히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리 서 변호사님의 관측, 예상이군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분은 자꾸 뭐 부부 구속 선례가 없다고. 부부 구속 선례 많아요. 제가 이게 유명한 것만 보더라도 경기도지사 임창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부인이 주혜란 씨가 부인도 뇌물 그렇죠. 받아서 예. 구속됐고 옛날에 이철희 장영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순실도 입시 부정했는데 정유라도 이게 3번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물론 이게 기각됐지만 부부 구속도 많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를 보니까 야 조국이 질문서를 다 만들어놨는데 그게 100페이지 100페이지. 그럼 뭐 근데 저도 어마어마한 질문 제가 내용이- 조사 입회하잖아요. 예. 질문은 짧게 단답형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질문을 길게 만들면 유도신문은 금지되어 있거든 법에. 질문을 길게 하다 보면 그 질문 속에 함정이 있으면 유도신문이 되죠. 네. 따라서 이게 질문은 전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은 짧게. 그럼 이게 답변을 길게 해야 됩니다. 답변만 전거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이게 그 예를 들어 조국이한테 5천만 원 왜 송금했습니까? 이렇게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조국이 하자 길게 답변하죠. 그럼 따라서 이게 질문이 100페이지면은 100페이지면 최하 5, 600페이지 되는 어마어마한 추가 질문도 있으니까. 추가 질문. 조사 시간 내용이 관계는 어마어마하겠네. 어마어마한 조사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이 하는 일이 전에는 뭐 우면산 등산다인다든지 그 얘기는 쏙 들어갔고 하나는 부인 면회 다니는 거, 또 하나는 그 부인 변호사 사무실 들락거리는 거. 나름대로 입맞추기를 딱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부인 면회는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봐요. 매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옛날에 최순실하고 정유라는 어머니가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면회를 금지시켰어요. 어떤 분에게 면회해도 녹음을 다 하기 때문에 점검을 못한다 하지만 그러기에 녹음을 일일이 검찰이 틀어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얼마든지 암시를 통해서 뭐 점검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이게 본인들끼리 암호로 비슷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변호사가 자유롭게 다 변호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누구 변호사하고 잘 상의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누구 변호사 말을 들으라든지. 따라서 이게 저는 조국이하고 부인을 이게 면회를 시키는 걸 도저히 납득 못하겠어요. 그럼 이게 모든 공범자들 다 면회시켜줘야 됩니다. 뭐예요? 모든 게 녹음 다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공범자들은 같은 건물에도 수용을 안 해요. 교도소에 가면 이게 같은 건물에도 공범자를 수용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지금 영장 중에 11개 중에 4개가 벌써 겹치잖아요. 근데 이런 공범끼리 면회 허용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정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날락 하는 거는 아마 조국이도 지금 이게 피해자니까 그 변호인을 또 새로 또 10몇 명 구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드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이게 18명 변호사 하면서 다 돈을 좀 파악하고 더 주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같이 변호를 하기 위해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닌가 이래 보이는 겁니다. 또 그 뭐 들락날락 해야 정경심 씨한테 뭐 얘기가 건너서 변호사한테 들을 수 있고 뭐 검찰이 뭐 어디다 초점을 맞추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열심히 들락거려야죠. 본인도 지금 곧 불려가게 되면은 조사를 받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도 그런 준비를 안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오늘도 일부 신문에 뭐 특정 조선일보도 예를 들어 뭐 법조인 중에 불구속 기소 뭐 예측 가능성이 좀 높다 해놓고 뭐 이게 그렇게들 구속될 나와 배제하셨다 있대요. 써놨는데 예. 저는 이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이제 그 희망사항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 조국의 혐의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WFM 주식을 싸게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뇌물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가상화폐 단속 정보를 미리 주던 아니면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민정수석이니까 잘 봐달라 이래가 주던 상장 기업의 주식을 싸게 주면 그건 누가 봐도 뇌물이죠.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오늘 5만 원이에요. 근데 박사님이나 저희한테 4만 원에 누가 주겠습니까? 줄 오늘 리가 팔아도 없죠. 만 원씩 남잖아요. 줄 리가 없죠. 다 뭔가 꿍꿍이 속에 있으니까 주는 그럼 거지. 이게 정경심이 보고 주겠습니까? 그렇지. 정경심이가 뭔데? 바로 이게 조국이가 민정수석이니까 뭐 보험료 명목이든
아니면 이게 기존의 정보주가 고맙다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싸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날 팔아도 2억 4천 남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뇌물인데 뇌물을 구속 안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운동하고는 중요한 게 캠코 대응 문건이 조국 컴퓨터에서 나왔어요. 예. 캠코가 128억 운동원에 소송이 들어오고 가압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100억 허위 소송에서 무대응하면 캠코도 가압류를 못하고 나눠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대응 문건이 조국 동생 머리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조국이 책에 보니까 조국은 공부 1등, 동생은 이게 싸움 1등이라고 써놨더라고. 동생은 이게 싸움 1등인데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머리에서 어떻게 캠코 대응 문건이 나옵니까? 조국이 컴퓨터에서 너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조국의 공범이잖아요. 이걸 이게 어떻게 불구속합니까? 따라서는 일부 불구속 이야기는 전액이 법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게 법의 정의는 죽은 거예요. 따라서 저는 영장 청구할 걸로 봐요. 아마 일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쪽으로 이 여권 핵심부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넣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그 조국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조금 성과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 또 그럼요. 서 변호사님은 그쪽에 정보가 많잖아요. 당연히 이게 성과 있고요. 법원에서 이번에 영장 담당이 4명이잖아요. 조국만큼 이게 엄격하게 심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계속 기각했어요. 조국 집도 처음에 기각, 그 다음에 영장도 계좌도 기각, 그 다음에 핸드폰도 기각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집은 저번 압수했죠. 네. 그 다음에 계좌를 갖다가 모든 계좌는 아니지만 그 2008년 1월 전후해가지고 조국 계좌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줬다. 그건 왜 그러냐? 한마디로 이제 그 범죄가 소명됐다. 범죄가 소명됐다. 이미 WFM 주식 살 때 조국이 5천만 원 보낸 거,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게 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성과가 있다 보는 거고요. 지금 이게 핸드폰 하나 남아 있는데, 저는 항상 방송에서 말하지만 핸드폰이 민정수석은 2개예요. 그럼 이게 개인 핸드폰은 무조건 압수해야죠. 그다음에 업무용 있잖아요. 예. 업무용은 이제 국가 비밀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변호사가 입회해가지고 국가 비밀을 빼고 나머지 게 딱딱 지정해서 포렌식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이제 핸드폰이 남아 있는데 검찰이 조금만 더 소명하면요, 핸드폰도 이게 문이 열릴 것 같아요. 핸드폰 마지막에 핸드폰까지 만약에 압수수색 법원이 해주면 그때가 바로 이게 조국 구속 청구하는 날이다. 이래 보이고, 실제 그 핸드폰은 못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컴퓨터,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게 문자 백업 파일인 거 이게 높기 때문에 상당히 증거는 많이 수집됐다 봅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뭐 문자 메시지가 대량으로 발견됐다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조국 측하고는 소환 일정을 뭐 조율을 하고 있다니까 이번 주 중에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야겠어요. 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늘 이렇게 쳐다보지만 일정이라는 게 이렇게 늘 가변적일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 이게 방송회가 지금 올리는데 또 이게 오후에 또 뭐 할 수도 소환할 있지만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이제 그 카운트다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래 봅니다. 저는 더 관심이 끄는 것은 조국 수사 이후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그 검찰 개혁의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키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 속에는 조국 수사까지 뭐 기소가 되든 뭐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연말, 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각과 청와대 인사 그런 것에 맞물려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거취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윤석열하고 문재인이는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미 등이 돌렸어요. 이미 완전히. 완전히 건넜고요. 그 8일날 그 해동을 보면 그랬잖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더라도 예.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도록 개혁해라. 예. 그럼 이게 거꾸로 하면 법무부 장관은 조국만 해야 되고, 그럼 이게 검찰총장은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 해도 됩니까?
나름대로 아니더라라고 말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면 뭐 어떨까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왜 꼭 조국만 개혁할 수 있고 그럼 이게 검찰총장은 윤석열 아니라도 딴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고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보고 야 사표 내라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말로 저는 보이고 더 중요한 거는 검찰 개혁이 셀프 개혁에 머물지 말고 법무부하고 협의를 했죠. 그런데 그날 회의 끝나고요. 다 돌려보내고 법무부 차관 김오수, 그다음에 검찰국장 이성윤. 지난번에 이 사람이 두 사람 원래 만나. 중앙지검장 하려 했거든. 조국이가 중앙지검장 시기를 하다가 실패한 게 이성윤인데 문재인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경희대 유일하게 경희대 법대 넣어가지고 검찰 간부니까 차기 총장은 무조건 이게 이성윤입니다. 이성윤. 그다음에 그 민변 출신 황희석 있잖아요. 검찰개혁 추진단장. 이 세 명만 남겨가지고요. 20분 동안 이게 독대해가지고 검찰개혁 보고를 받은 거예요. 독대를 하가. 다 30몇 명 돌려보내고 3명만.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법무부 장관도 찾다 없으면요. 김호수 시키면 돼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윤석열이 임기는 물론 이게 2년 보장돼 있지만 얼마든지 이게 임기 못 지키고 쫓겨보낸 게 한 7, 8분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성윤으로 총장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이게 앞으로 윤석열하고 문재인은요. 상당히 조국 수사 여파에 따라서는 완전히 갈라서서 전 대리발 이런 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호수 차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장관도 없는데 일을 참 잘하더라고 이렇게 또 뭐 칭찬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1순위는 전해철인데 근데 요즘 전해철이가 이재명이하고 계속 뭐 저녁 먹고 탄원서 내주고 이재명이하고 친하잖아요. 아니 그건 법무장관 얘기고 김호수 검찰총장 시켜도 되잖아요. 뭐 차관이라는 건 원래 좀 급이 낮죠. 총장 시기에는 성격이나 강단이나 안 이분이 됩니까? 이론가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감인데 제가 보는 거는 이게 강단이 없구만. 전해철이가 1순위인데 이재명이가 이제 그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따라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12월 달에 그러면 이제 그 경기도지사는 전해철이거든. 그걸 이게 보면서 전해철이가 경기도지사 나가면 김호수 차관 아니면 전해철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아까처럼 이성윤이가 무조건 이게 예정된 데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성윤이는 검찰국장인데 검찰총장으로 바로 갈 수 있나요? 하긴 뭐 이번에 중앙지검장 예. 조국이가 시기를 하다가 실패했지만요. 근데 이 검찰국장이요. 검찰의 모든 인사와 예산을 지고 있죠. 이번에 12월 달, 1월 달 되면 정기 검찰 인사 있죠. 이때 피바람이 붑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사단은 대거 한직으로 이게 자천될 걸로 봐요. 지금 이게 법무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윤석열 사단은 완전히 저는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인사로 이렇게 장악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본인은 나는 정무 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하나는 본인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자기 관할에서 유재수 전 금융위 정책국장이죠. 금융정책국장 또 윤규군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나름대로 카드를 쥘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윤석열이는요 정무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 특조위 구성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세월호는요 이미 5번 수사해가지고 털어도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게 딱 세월호 단체가 120몇 명 고발했죠. 그랬더니 이게 특조위를 구성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성과가 어차피 이게 특조위 구성해봤자 황교안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 못 잡거든요. 이미 안 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정권하고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했는데 그 단장이요. 단장이 안산지청장 임관혁이거든요. 이분이 옛날에 정윤회 문건 수사하고 우병우 라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과가 나오겠어요? 우병우 라인의 핵심인데. 그렇지만 이게 그냥 구성회가 하는 척을 하잖아요. 결과는 안 나오도. 입맛에 맞춰주는 그렇죠. 거죠. 실제 세월호는요. 이미 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처벌돼가지고 일사부재리 때문에 다시 처벌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전부 5년의 직무유기는. 근데 5년 다 지났잖아요. 따라서 저는 정치적 감각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했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비정의 카드는 박사님 말씀처럼 윤규건, 그다음에 유재수, 그리고 이제 김태우 건도 있잖아요. 요걸 이게 딱 쥐고 있으면 정권이 공격하면 바로 이게 청와대까지 전
여권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초토화. 왜냐하면 뇌물막이 115억지 고발당해 있잖아요. 예, 그렇죠. 피해 금액이 280억이잖아요. 예. 이게 투기자본감시센터하고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여권이 초토화되죠. 이게 윤석열의 비상의 무기다. 함부로 이게 청와대도 전면전을 벌이기 어렵다. 이래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간의 1차 라운드는 1라운드 조국 수사죠. 여기서는 윤석열 총장의 승리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사가 끝난 뒤 문재인, 윤석열 제2라운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저희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